미국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 9월에도 5.4%로 고물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회보장연금이 5.9% 상승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물가 급등으로 속빈 강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종전선언과 전술핵 재배치 현실성에 대한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11월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국경을 다시 열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미국 방문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워싱턴 수도권 지역의 한인 음대 교수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 단체 프로보체가 찾아가는 성악 공연을 예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식품과 휘발유, 자동차와 주택 등 모든 분야에서 올라도 너무 올라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적색 경고가 켜졌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9월에도 전년에 비해 5.4% 또 올라 6월부터 4개월 연속 5% 중반의 천정부지 물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물가 폭등에 소득과 성장을 날려버리고 경제의 발목을 잡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9월에 1년 전에 비해 5.4% 또 급등했습니다. 6월과 7월에도 5.4%씩 대폭 오른 바 있고 8월에도 5.3% 올라 4개월 연속 5%대 중반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기와 계란 등 식품값이 많이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를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갤런당 3달러 29센트로 1년 전보다 1달러 이상 오르면서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칩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판매는 5개월 연속 줄어들면서 차값은 올라 신차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평균 4,900달러나 비싸졌습니다. 식당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임금을 올려야 직원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쇄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소업체들의 거의 절반인 46%는 앞으로 3개월 안에 가격을 올릴 계획이라고 밝힌 것으로 독립비즈니스연맹은 발표했습니다. 지구촌 공급망과 물류 대란으로 앞으로도 생필품에서부터 공산품, 자동차, 주택 가격까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당초 올 하반기에는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였던 물가 급등세가 적어도 내년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수의 경제 분석가들은 내년 1분기까지는 5%대 중반의 고물가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미국의 물가 급등이 심각한 역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9%로 내려잡았습니다. 이 같은 적색 경고령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돈풀기에서 돈줄 죄기로의 전환을 앞당겨 더 빨리, 더 많이 단행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당초 11월부터 1,200억 달러씩 풀던 채권 매입의 규모를 한 달에 150억 달러씩 줄여갈 것으로 예고하고 기준금리 인상은 2022년에 한 번 0.25포인트 인상하기 시작할 것으로 시사해왔으나 이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2022년 새해부터는 소셜시큐리티, 사회보장연금이 5.9% 상승합니다. 이 같은 상승은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는 건데요. 하지만 소비자 물가도 5% 이상 급등한 만큼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미국 남성의 37%, 여성의 42%가 수입의 절반을 사회보장급여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안희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은퇴자들인 미국인 6,400만 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 급등으로 2022년 새해 1월부터는 5.9% 인상된다고 사회보장국이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새해 1월부터 받는 사회보장연금은 평균 1,565달러에서 92달러 오른 1,657달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82년 7.4% 인상된 이래 40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른 겁니다. 전년에는 고작 2019년 1.6%와 2020년 1.3%씩 오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은퇴자들의 실질 혜택은 크지 않아 속빈 강정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이미 5% 이상 가파르게 급등하고 있어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을 더 받더라도 생활고를 벗어나는데 큰 도움을 받지는 못하게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8월에도 연율로 5.4% 급등하는 등 매달 5% 이상씩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월 보험료는 148달러 50센트에서 7%, 10달러 오른 158달러 50센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6,900만 은퇴자들의 대다수는 구매력을 잃고 사회보장연금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세 상한소득은 올해 14만 2,800달러에서 새해에는 14만 7,000달러로 올라간다고 밝혔습니다. 연소득이 14만 7,000달러까지는 사회보장세로 같은 세율인 근로자 6.2%, 고용주 6.2%씩 합해 12.4%를 내게 됩니다. 또 메디케어 텍스로 근로자 1.45%, 고용주 1.45%를 합해 2.9%를 내고 있습니다. 이를 합하면 7.65%씩 모두 15.3%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이면 소득의 15.3%를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텍스로 납부해야 합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오늘 워싱턴 DC에서는 주미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이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성이 있느냐고 반박하는 여당 의원들의 역공으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안보를 해치는 부작용 없이 평화정책의 시작점이 되도록 한미양국이 방법을 모색하고 있으나 전술핵 재배치나 한국의 핵무장은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대사관 국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주미대사관의 국회 국정감사는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대면감사가 재개됐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광재 의원을 감사원장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과 국민의힘 의원 2명으로 구성된 국회 국정감사 미주반은 한미동맹 간 안보와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질의했으나 대리 대선전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도 연출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섰던 박진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나 국가안보를 더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대선 때문에 무리하게 강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수혁 주미대사는 종전선언이 부작용이나 안보 위기 없이 성사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의 입구가 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진지하게 협의하고 있다며 미국이 검토 중이어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에 그리고 지금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종전선언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미국을 다시 한번 끌어들여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미 정상회담 회담 이벤트를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 무드를 조성하고 이것으로서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상당한 후폭풍과 엄청난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미사일이 없어집니까? 또 우리 수도권을 집중 타격할 수 있는 장사정포 이런 재래식 위협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종전선언이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의 지금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종전선언을 채택하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금 진지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전선언에서 후폭풍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기고 안보가 위태로워지면 그 종전선언을 할 리가 없죠.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의 김용호 의원은 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언급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 등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이고 현실성이 있는 안보 정책인지를 물어 대리 공격을 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이수혁 대사는 미국의 입장은 단호하고 분명하다며 전술핵 재배치, 핵공유, 핵무장에 결사 반대하고 우리 정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면 국제사회에 엄청난 제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라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고려한 적도 없고 고려할 의향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그럼 확고한 입장이죠? 예, 네. 그건 또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대사관이 11년 동안이나 로비회사로 쓰고 있는 곳이 로비업계 순위로는 2,000위에 불과한데 최근 2년간 200만 달러를 지불한 게 효율성이 있느냐고 추궁했고 이수혁 대사는 의원 외교를 돕기 위해 미 상하원 의원들을 소비하는 여건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업체가 일종의 로비 업체 순위로 보면 1,000위 밖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 주미대사관이 그 업체에 지불하는 돈은 상당하죠.
로비 업체를 비교를 해보면 상당한 순위권에 있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 업체의 일종의 신뢰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로비 업체 순위로 보면 2천위 정도 돼요. 이게 합리적인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잘 안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한 번 요청하더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한테 대의회 접촉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대부분 그 회사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격이 일정 주선이 제일 우선적인 업무로 이 컨설턴트한테 주어지기를 10여 년 지금 넘어 해왔습니다. 네. 우리 직원들은요, 의회 담당 직원들은 1년이면 교체가 됩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최근 들어 미국 정부가 우리의 기업들에게 민감한 정보들을 제출토록 압력을 넣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이수혁 대사는 미국 정부는 자발적이라고 해명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이 다음 달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들에게 육로와 바닷길을 전면 개방합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11월 초부터 이 백신을 맞았다면 외국인들이 자동차와 선박, 열차를 통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국경을 열 계획이라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확산된 후 무역과 같은 필수 목적을 제외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서의 입국을 엄격히 금지해왔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팬데믹으로 폐쇄했던 캐나다, 멕시코와의 국경을 11월부터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다시 열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11월부터 미국, 캐나다, 미국, 멕시코 국경을 다시 열어 백신 접종 완료자들은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멕시코, 미국, 캐나다 국경의 육로를 통해 미국에 오가는 외국인들은 11월부터 백신을 다 맞고 2주가 경과됐음을 입증하면 미국 입국이 가능해집니다. 이때 입국 심사를 맡고 있는 CBP 관리는 미국 방문객들에게 백신 접종 여부를 물어보고 백신 접종 증명 서류를 보여달라고 요구해 확인받으면 미국 입국이 허용됩니다. 만약 입증이 부족할 때는 CBP 관리의 재량으로 2차 검색으로 넘겨 정밀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 3월부터 캐나다와의 북부 국경과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사실상 폐쇄해오다가 무려 19개월 만에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빗장을 다시 여는 겁니다.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팬데믹으로 폐쇄했던 북부와 남부 국경의 빗장을 다시 열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된 외국인들부터 가족 친지 방문, 여행과 사업자 방문 등을 재개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에서도 백신을 맞지 않은 외국인들과 난민 망명 이민 행렬들에게는 문을 계속 닫기로 했습니다. 특히 난민 망명을 원하며 미국 국경으로 몰려오는 중미국가 출신들에 대해서는 트럼프 시절과 같이 미국 입국을 불허하고 일단 멕시코에 머물며 절차를 밟도록 계속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육로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에게는 백신 접종 완료만 증명토록 하고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는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리는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 등 각국으로부터 항공기를 이용해 미국에 오는 외국인들은 백신 접종 증명과 함께 음성 확인서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국경 지역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강한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워싱턴주 출신 연방 의원들은 국경 폐쇄로 지난 한 해 외국인 방문에 따른 수입이 절반으로 급감했다며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해왔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 바쁜 이민 생활 중 문화활동까지 챙기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 수도권 지역 젊은 한인 음대 교수들이 찾아가는 성악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순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프로보체는 2019년 첫 창립 연주 이후 코로나로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며 이번 공연으로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이 될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기념비 등 볼거리가 많은 워싱턴 수도권 지역이지만 한인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악 공연을 접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의 젊은 한인 음대 교수들이 찾아가는 성악 공연을 예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 프로보체는 팬데믹으로 설 무대를 잃은 후배 성악가들을 후원하고 코로나로 지친 한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10월부터 공연을 준비하게 됐다며 실력 있는 음대 교수들이 준비한 공연인 만큼 수준 높은 무대가 될 거라 자신하고 있습니다.
프로보체를 이끌고 있는 정세영 교수는 2019년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프로보체의 탄생을 알렸으나 팬데믹으로 활동을 이어가기 힘들었다며 이번 순회 공연으로 다시 무대로 돌아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첫 창단 연주를 하고 코비드 때문에 잠시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이번에 연주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정세영 회장은 또 공연을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후배 성악가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진다며 한인 사회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후배 연주자들을 더 서포트하고 그분들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모여서 저희가 연주를 통해서 또한 후원을 통해서 얻은 그 기금을 후배 연주자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좋은 음악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을 서포트하고자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프로보체는 한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회를 중심으로 순회 공연을 앞두고 있다며 찬송가를 편곡한 CD도 판매할 예정이라 덧붙였습니다. 프로보체는 10월 16일 웨스트버지니아를 시작으로 찾아가는 성악 공연에 막을 올립니다. 10월 16일 토요일 공연은 웨스트버지니아 몰간타운 한인교회에서 오후 6시부터, 일주일 후인 10월 23일 공연은 버지니아 장로교회에서 오후 5시에 열리고 11월 공연은 20일 메릴랜드 장로교회에서 오후 6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프로보체는 연말에 송년 공연도 계획하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더 나아지면 활발한 활동으로 찾아뵙겠다 약속했습니다. 이번 성악 공연에는 오페라와 아리아, 앙상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한국 가곡들로 채워져 깊어가는 가을밤을 더 풍성하게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m Glenn Youngkin, candidate for governor, and I sponsored this ad. 저는 폴 트로스입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테리 맥컬리프는 주지사로서 교육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시켰습니다. 하지만 글렌 영킨은 아주 다릅니다. 저는 그가 계획하는 의미를 알고 신뢰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키는 학업 기준을 높이고 학교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선생님들의 급여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글렌 영키는 믿습니다.